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라이브러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를 누릅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만약에 저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영어라고 하면 돌아오셔서 세팅을 클릭하고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면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랭귀지를 클릭하셔서 한국어로 변경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한글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플레이를 누르고 라이브러리로 갑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라이브러리는 미술 및 디자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및 디자인에서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블록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픽셀 초상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블록을 놓고 마인크래프트의 블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클릭하시고 월드 만들기를 누르기 전에 모든 라이브러리들은 수업 계획을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계획을 클릭하시면 웹사이트로 이동이 되고요.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라이브러리가 어떤 언어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고 창작하는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써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보니 16 바이 16, 32 바이 32 픽셀 아트를 하는 라이브러리 같아요. 간단하게 수업 계획을 보고 월드 만들기를 눌러봅니다. 라이브러리는 스토리가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스토리가 없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르면 하늘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각자의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16 바이 16이나 32 바이 30의 픽셀 아트를 블록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지도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앞쪽에 팻말이 있고 우클릭을 하면 Choose a size and create your one pixel portrait. 사이즈를 선택하고 원하는 픽셀 아트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영어 2키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마인크래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픽셀 아트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해서 블록을 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 스테인글라스, 밝은 회색 스테인글라스, 회색 스테인글라스, 검은색 스테인글라스를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갖고 온 후에 흰색 스테인글라스를 사이드로 가서 블록을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만약에 회색을 놓고 싶다면 회색도 놓을 수 있습니다. 3번을 누르면 1, 2, 3으로 해서 인벤토리 창 번호에 지정되어 있는 아이템이 선택이 됩니다. 7, 8, 9죠. 그럼 검정색도 한번 놔보고 그 다음에 블랙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밝은 회색,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은 스테인 글라스, 그리고 완전 밝은 스테인 글라스를 놓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픽셀 아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블록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블록을 놓는 교육을 그리고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아트웍을 하는 픽셀 아트를 놓고 아트웍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마인크래프트를 익숙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ES를 눌러서 저장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러리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는 사실 100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어, 일단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면 코딩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에 관련된 컴퓨터 과학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중에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웃 오브 코드라고 하는 건데 이 아웃 오브 코드는 일반적으로 다 한글로 라이브러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코드를 활용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코드 교육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코드를 활용해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들을 클리어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드를 익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저는 그 중에 타임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웃 오브 코드 2021 타임크래프트를 클릭한 후에 같이 플레이를 해보자라고 하고 시작하게 되면 여기 벌써 한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버튼을 눌러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치 게임처럼 이렇게 인트로가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때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주선이 와서 앞쪽으로 부딪히는 것 같은 효과를 이렇게 내고 있네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인트로를 보게 되면 환영합니다라고 나오고 간단한 이렇게 좌우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점프하는 것까지 익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W를 눌러서 사다리를 올라가고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경로가 나오게 되죠. 이 경로를 따라서 가게 되면 어, 테라라고 하는 어떤 NPC가 말을 겁니다. 심각한 시간 오류 연구소에서 통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홀로그램이네요. 근데 파이썬 혹은 블록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저학년이라면 블록을 선택하면 되고 고학년이라면 파이썬을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혹 블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이전트를 선택할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 5가지 그냥 본인의 코드를 같이 설계할 캐릭터를 선택하는 건데요. 저는 픽시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하겠습니다. 어, C를 눌러서 배치하라고 하네요. 그럼 영어 C키를 눌러서 에이전트를 배치하면 되고요. 우리가 아까 메이크 코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블록 코딩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테스트 영역으로 가서 코딩을 시작하라고 말을 하네요. 그럼 이렇게 경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경로가 나오게 되고 이 경로를 이동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 터크 장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스토리가 있고 계속 코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라이브러리 이 아웃 오브 코드의 특징입니다. 활동 시작을 눌러주면 여기에 갑자기 에이전트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블록 3칸 앞으로 이동해 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C를 눌러서 코드를 설계할 건데요. 여기에 한 가지 블록이 생겼습니다. 에이전트가 이동 방향 앞으로 몇 칸을 이동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작 화면이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3칸을 이동하라고 했으니 3을 눌러줍니다. 플레이 누르게 되면 에이전트가 지금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죠.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튜토리얼이 끝났으니까 시간대 컴퓨터로 이동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가서 시간대 컴퓨터로 이동을 해볼 건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코드로 따라오라고 하네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코드를 설계하는 미션을
클리어하는 게 이 아웃 오브 코드의 매력입니다. 버튼 누르고 코딩 챌린지는 지금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없다 보니까 찾아보면 좋겠죠.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누르라고 나오네요. 브리핑 가 이 아이템을 들고 눌렀기 때문에 코딩 챌린지가 없다고 나오죠. 버튼을 눌렀더니 브리핑을 받았으니까 코드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주면 뭔가 새로운 맵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로 왔나요? 네, 이 과거에서 또 다시 코드 챌린지를 하게 되죠. 트럼펫을 찾아야 되는데 트럼펫을 찾는 것을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찾아보라고 하죠. 그러면 이 1번 확장식을 이용해서 활동 시작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한 후에 트럼펫을 코드로 설계해서 찾으면 되겠죠. C를 누르게 되면 블록 수집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3칸 이동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그래도 해서 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2칸.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래로 2칸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 미션을 클리어한 후에 트럼펫을 찾게 하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코드를 설계하면서 이해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Out of Code 라이브러리입니다. 학생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업을 종료하는데 모든 걸 클리어한 친구들한테는 수료증을 이렇게 발급도 해줍니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추천해 주는 거는 지속 가능성 도시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지속 가능성 도시라고 검색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수업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 계획은 404 에러가 뜨네. 가끔 이렇게 에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드 만들기를 눌러서 이 맵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코드를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크리에이티비티한 활동을 하는 맵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교과서처럼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웹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교서를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1번 구분 쇠고기가 있고 2번 교실로 돌아가기 3번 수익인 책 책을 보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확인할 수 있죠. 일단은 4번을 누른 다음에 교사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교과목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저는 6과 전력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6과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표시가 됩니다. 클릭하고 가야 될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발전소로 이동해 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발전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발전소로 이동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수력발전 클릭하고 수력발전소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설은 빠르게 흐르는 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NPC와 말을 걸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역학 에너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 게임을 클리어하는 이런 방식이 이 지속 가능성 도시입니다. 네. 발전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풍력 발전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책을 읽듯이 NPC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지속 가능성 도시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한번 저장하고 종료한 후에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방식으로 라이브러리가 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벨린지의 뉴욕이나 아니면 내려갔을 때 우주 정거장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채용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이니까. 그리고 기계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도시를 재창조해 볼 수도 있죠. 이 정도까지가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고 1000가지 정도 되는 라이브러리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